요즘 들어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뭘 하려고 왔는지 잠깐 생각이 안 나거나 며칠 전에 만난 분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마트에 가서 분명히 사려던 물건이 있었는데 막상 도착하니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이제 정말 나이를 먹은 건가 하는 걱정이 드시는 거죠.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뇌 건강에 대해 상담해 왔습니다. 매일같이 외래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같은 고민을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혹시 치매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표정을 보면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감이 때로는 실제 증상보다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에 대해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경험하신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외래에 72살 되신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최근 몇 달 사이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멈추는 일이 생기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두세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제 본 내용이 오늘은 기억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먼저 자세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뇌 구조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심각한 저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연령대의 평균에 비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경도인지 저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분께 설명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기억이라는 것도 결국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신경세포의 연결 패턴으로 저장되고 나중에 그 연결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세포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이 낡아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려지고 저장된 기억을 꺼내오는 것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판단력이 정확하십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60대부터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으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 사회적 고립, 만성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 같은 요인들이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활발한 사회활동,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은 뇌 건강을 지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뇌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최근 연구들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뇌는 그에 반응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 빠르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뇌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뇌에 좋을까요?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이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익숙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뇌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연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신경과 소성이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악보를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영역,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 악보를 읽는 영역이 모두 활성화되고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자극입니다. 꼭 악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동합니다. 또는 전에 해본 적 없는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시피를 읽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맛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이라도 낯선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뇌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편안한 것만 하면 뇌는 편안해지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낯선 것을 할 때 뇌는 깨어나고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훨씬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읽고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반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 감정을 인식하는 영역,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영역,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영역이 모두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교회나 절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뇌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십니다. 하지만 운동이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혈류가 증가하면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에서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며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천연 영양제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좋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당 최소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30분씩 주 5일 정도입니다. 중등도 운동이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팔을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도 줄고 결국 뇌로 가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를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뇌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가장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적게 먹는 식사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과일도 하루에 한두 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처럼 통곡물을 드시고 흰 쌀밥이나 흰 빵은 줄이십시오.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간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뇌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하십시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치며 결국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수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완벽하게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신다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신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선을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은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기억으로 저장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뇌 건강이 나빠집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기도, 심호흡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 걱정이 많으시다면 그것을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계속 맴돌지만 종이에 쓰고 나면 조금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두뇌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돈을 쓰시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양제보다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스스로를 치매 환자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예를 들어 길을 잃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돈 계산을 전혀 못하는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두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